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힘차게 좀 시작합시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홈쇼핑계 굉장히 핫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알겠죠. 네, 들어보시면 되죠. 예,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 섭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뭐 뻥이 좀 섞여 있죠? 전화를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했습니까? 와닿아요. 보통 카톡으로 섭외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직접 010을 누르셨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산업에서는 희와 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의 중심, 코로나로 굉장히 바빠졌죠. 홈쇼핑, GS 홈쇼핑의 김용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송쇼핑 김용재라고 합니다. 네, 에디 형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카메라 보시고 셀프 소개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런 거 준비를 좀 준비하라고 좀 시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예, 저는 지금 현재 GS 홈쇼핑에서 스포츠 언더웨어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홈쇼핑 쪽에서는 한 17년 정도 근무했고요. 조금 이례적인 경력으로 PD 경력과 MD 경력 그리고 해외 사업 그리고 컨설팅 관련 해외 전사 프로젝트 경험을 다 갖고 있어서 저는 자타공인 멀티플레이어지만 실제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넌 뭐냐? 약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홈쇼핑 PD로 원래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좀 처음 시작이 홈쇼핑 PD로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패션, 속옷, 뭐 보석, 잡화 그 외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진행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원래 맡고 있던 스포츠웨어 카테고리에 MD TO가 나서 제가 손을 들고 이적을 했습니다. PD에서 MD로? 네, PD에서 MD로. 보통 그런 이적은 뭐 흔합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네.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MD도 선배님이라 그러고 PD들도 선배님이라 그러고 만인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옮긴 이유는 뭡니까?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홈쇼핑에서 상품 판매는 그 상품 자체의 상품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으로 컨셉을 잡아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아예 그 아웃풋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 역량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패션 사업을 진행하시는 MD분들은 시즌별로 어떤 상품 카테고리가 가장 핵심인지를 보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다면 사실 홈쇼핑에 나오는 상품들은 100가지 예를 들면 100가지 상품 중에 한 개의 대박을 찾아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으로 또는 컨텐츠로 보여졌을 때 가장 밸류어블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찝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PD 출신 MD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방송으로 실제 보여질 컨텐츠의 아웃풋을 생각하면서 상품 기획을 하고 또 협력사가 가져온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 나름의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D다 하면 의류 전공, 패션 쪽에 MD다 하면 의류 전공이나 의류 산업 전공이 많은데 그런 관련 지식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상품을 좀 컨셉추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또 나름의 장점이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GS 홈쇼핑이 어쨌든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꼭 다니는 회사라서라기보다 GS 홈쇼핑은 사실은 홈쇼핑계의 아마존을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추구를 한다? 추구합니다. 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회사에 와보신 분들은 물레동의 구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래요? 처음 들어보네. 네, 굉장히 나중에 증명을 위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물레동까지 가야 돼. 나 몇 번 대접해 드리도록 가봤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무간의 변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 직원들의 성장 또는 다양한 경험 중에 자기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걸 권장하는 편입니까? 권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인 서포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포팅 하려면 그런 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회사 내에서 조금 이런 역할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제안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여러 제안을 할 리는 없죠 사실은. 그죠? 네, 그 그래요? 타박해죠. 그런가요? 그런 편입니다. 어. 정체성이 모호할 정도로 일을 여기저기서 TF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그쪽에서는 탑티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PD에서 MD로 전환한 걸 여쭤봤는데 굉장히 GS 홈쇼핑의 방송 역사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방송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 PD보다 MD가 인센티브가 더 높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사실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여기는 뭐 매출 저는 항상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라는 항상 신념을 기본 밑바탕을 바탕으로 항상 이렇게 대비된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럼요.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한번 두 번 실명 연습한 게 걸고 아니야. 회사 걸고 갔기 때문에. 지금 예. MD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MD가 홈쇼핑의 꽃이다 이 말씀을 그냥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MD가 없으면 그거거든요. 돌아가지 않죠. 기획이다 뭐다 이제 홈쇼핑에서 MD가 꽂히길래 내가 일로 왔다. 네. 그렇죠. 그 MD 이후에 해외 사업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 홈쇼핑에서 해외 사업은 뭡니까? 이 사실 홈쇼핑 비즈니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하나의 유통 채널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동남아나 미국 또는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도 홈쇼핑 채널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홈쇼핑의 근본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미국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약간 인포모셜 또는 그 뒤편에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는 광고 채널, 홈쇼핑을 가장한 약간 그런 채널 또 24시간 채널도 있곤 하지만 조금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한국형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월드와이드에서 다루는 그런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사실은 거의 경계가 없는 리미트가 없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렌탈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초창기에 홈쇼핑이 시작을 할 때 해외 미국에서 시작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편집해 줄 걸 알고 있고 예. 미국의 그 원류가 되는 홈쇼핑사에서 이제 컨설팅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미국 홈쇼핑 담당자들이 국내에 있는 홈쇼핑을 방문해 보고 가장 크게 놀란 게 컴퓨터를 다 파네. 우리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렇게 비싼 제품을 어떻게 팔아? 차를 렌트하네? 보험을 파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지니어스한 측면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얘기까지 갔냐면 홈쇼핑의 전체적인 볼륨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홈쇼핑 비즈니스를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전파시켜서 조금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역사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을 경우에는 7개 조인트 벤처, 해외 조인트 벤처를 가지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유럽까지도 진출을 추구하다가 사실 최근에는 조금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국내 홈쇼핑은 이게 역사가 원래는 TV가 있고 TV 송출되는 채널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를테면 케이블 TV가 깔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홈쇼핑이 차지하게 되면서 볼륨이 커졌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공중파 채널의 사이사이에 깔리기보다 케이블이 깔리는 게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바로 모바일이나 IPTV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성장했던 그 시스템이랑 여건으로 가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베트남인가 진출했다가 별로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실적이 초창기에는 좀 좋은 듯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상품 조달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한때 이게 거의 한 1,500억, 2,000억 규모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이게 한 재작년 정도 상황인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IPTV가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IPTV에서 채널 베이스로 사람들이 재핑을 일으키는 채널을 바꿔서 보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에서 바로 OTT 스타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은 아예 정책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추구한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한 칸을 뛰어넘어 버리죠. 한 칸을 띄어서 아예 첫 페이지부터 그냥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로 IPTV가 정책을 바꾸면서 홈쇼핑의 접근성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많이 줄어서 네. 그 OTT의 가장 큰 핵심 영역은 방송을 그러니까 TV를 켰을 때 제일 첫 페이지 있죠. 넷플릭스 첫 페이지나 유튜브 첫 페이지 거기에 어느 한 칸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마 비싼 돈을 내고 그 칸을 차지하기 위한 영업을 좀 추가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해외 사업을 GS 홈쇼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여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주 무대로. 네네. 근데 진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홈쇼핑 시장이 클 수 있는 이유랑 굉장히 중요한 게 재핑이네요, 진짜. 맞아요.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나라는 따지면- 기본적으로 통신하고 물류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역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게 대본입니다. 이게 쉽게 따지면 홈쇼핑이 갖춰지더라도 그 뒷단의 풀필먼트가 안 갖춰지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시에 많은 물건을 배송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더 웃긴 거는 홈쇼핑은 일종의 지금 모바일화되어 있는 유통 채널의 전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모바일 유통에서 가장 핵심은 페이먼트잖아요.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가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좀 다른 측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동남아 인구도 제가 알기로는 40%, 뭐 필리핀 뭐 30%, 인도네시아 40%, 뭐 이래요. 국내 정서랑은 너무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거기에 가장 큰 결제 수단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물건을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역전 뭐 이런 거. 재화의 교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배송원이 물건을 갖고 가면 현장에서 돈을 줍니다. 오 마이 갓. 네. 와 진짜요? 네.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COD라고 표현을 COD, CCOD라 표현하는데 예. 캐시 온 딜리버리. 오. 그래서 COD가 거의 80%예요. 아니 그럼 물건을 가지고 가면 살 사람을 못 만났어. 이 사람 바빠가지고. 야 그럼 난 어떡하지? 계속 돈 갑니다. 먹어도 끝이지. 와.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당시는 물건을 제가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네. 소싱한 상품을 주문을 했는데 취소 버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취소를 했어요. 시스템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취소를 했는데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 임원진에게 취소를 했는데 제품이 배송이 됐다. 네. 이런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 우리 캔슬레이션 시스템을 조금 잘 구축해 보자. 근데 이제 겨우 감췄는데 캔슬을. 근데 임원진의 의견은 그래도 일단 배송원이 가야 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취소가 되더라도 일단 우린 보낸다. 그래서 정말 이 심리를 자극하는. 완전히 돈을 줄 것이고 네.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냉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힘들게 왔는데 땀 뻘뻘 흘리고. 한다. 고민해서 취소하긴 했으나 사 볼까? 새로운 시각이네요. 예. 그 시장에 맞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돈 받기. 사실 그 PD에서 MD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이 GS 홈쇼핑에서 굉장히 아우르셨는데 뭐 일 잘한다는 거는 우리 에디 형이 더 잘하실 테고 사실 그 홈쇼핑에서는 이 완판했다 뭐 몇 분 만에 매진 뭐 이런 게 좀 그 무용담처럼 좀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저 팀장님도 그런 무용담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홈쇼핑을 모르시는 홈쇼핑에 직접 몸담지 않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뭡니까? 홈쇼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가지. 재밌다. 그 중에 아마 첫 네. 번째가 이 진짜 매진인가? 진짜 완판인가? 오.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매진인가도 궁금하고 진짜 이 66 사이즈 얼마 안 남았어요. 3장 남았어요. 요게 진짜인가? 남은 수량. 예. 그래서 1번은 매진 진짜다 가짜다. 예. 2번은 말을 잘하는 쇼핑 호스트 대본이 있다 없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잠깐 배막을 저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어요? 네. 품질을 믿을 만한가?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되게 좋다. 홈쇼핑 상품은 막상 받아보면 실망한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가 매진 부분은 매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합니다. 매진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저도 뭐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가짜였지만 지금은 진짜입니다. 가짜였구나. 예전에는. 초창기는 가짜였습니다.
왜 가짜였냐면 네. 사실은 그 한정 수량의 법칙, 뭐 희귀성의 법칙, 여러 가지 그 세일즈에 관련된 마케팅 관련 서적들을 보면 예. 이 희귀성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수단이거든요. 한정 수량, 뭐 아니면은 뭐 굿즈와 콜라보레이션한 뭐 리미티드 에디션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일즈에 이 제품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거의 매진이 다 돼간다라는 포인트가 사실 세일즈를 촉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구매욕을 초창기에는 자극하는 거구나. 어떻게 매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내가 저거를 사겠다고 맘먹은 순간, 저게 물량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수량이 얼마 없다라는 딸랑딸랑 소리가 들렸을 때 예. 묘하게도 사람은 누르고 있지 마. 흥분합니다. 중간에 전화기 소리를 들리잖아. 따라랑 뭐 이런 막 거. 내가 빨리 저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손 그렇지, 떨린다니까.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자극을 합니다. 근데 그 초창기 홈쇼핑은 그렇게 해서 매출이 되는 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를 안 좋은 제품을 팔기보다 어쨌든 한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예. 조금 부족한 수량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이미 매진되지 않았는데 매진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 수량이 남아 있는데 그럼 매진됐다라고 방송에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주문이 들어올 테니 그렇죠. 더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예를 들어 그 브랜드와 홈쇼핑사가 어느 정도 팔렸을 때 매진이라고 띄우자라고 뭐 사전 합의? 사전 합의를 좀 합니까? 사전 합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잘 팔렸던 아이템이 이번 시간에는 준비된 수량도 적고 예. 약간 봤을 때 완판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송을 위해서 조금 수량을 빼고 일부러 딱 커트를 딱 그 정도 수량만 준비시켜서 네. 완판을 시키는 게 전체적인 세일즈 스토리상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었습니다. 지금은 네. 어떤가요? 지금은 끌려갑니다. 우리 방송심의위원회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방송이 비슷하게 끝나고 있지 매진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있으면 매진된 화면 캡처본과 남아있는 잔여 수량을 보고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그거를 킵하고 있다가 예. 혹여 질의가 오면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덧붙이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브랜드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MD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방송 중간에 사이즈별로 판매 퍼센테이지가 막 와요. 네. 칼라 사이즈별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였구나. 네네. 네. 그게 언제 바뀐 겁니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도 물론 예전과 많이 바뀌었지만 예. 요즘도 준비한 수량을 55 사이즈와 66 사이즈와 77 사이즈를 다르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또 먼저 매진을 치는 것도 판매 기법이지 않습니까? 물량 차이를 두고 뼈 이제 질문. 뭔가 때리네요. 때리시네요. 네, 날카로우시네요. 아 이거 밝히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밝혀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밝히고 안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팩트 그 자체인 게 그쵸? 그것도 판매하는 기법이니까. 입장에서도 네. 쉽게 따지면 아더 사이즈, 그 메인 사이즈가 아니라 아더 사이즈의 판매 비중을 알기 때문에 예. 그 아더 사이즈가 있으면 아더 사이즈만 남으면 그 다음 방송이나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매 이력을 바탕으로 네. 담당 MD가 발주 수량 비중을 사이즈별로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진이 되는 사이즈 물량 수량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적게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라서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쇼핑호스트 대본이 있다. 맞아, 있다. 맞아. 네. 당황했어요. 제가 자, 있다, 없다. 여기는 알고. 그렇지. 형도 알고. 네, 저도 형도 알죠. 알죠. 네. 나만 모르네. 진짜 몰라요. 시청자들 대부분이 다 모를 이게 거예요. 재미로. 근데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 진짜 모르는 있다. 사람들 몰라. 대본은 일부러 틀리시면서 뭔가 대화를 유도하시려는 그쵸, 거.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PD라서 그런가? 센스 있으신 거. 대본이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모바일 쇼핑 호스트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대본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스킬을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쇼핑 호스트라는 직업은 굉장히 묘한 직업인 게 상품에 대한 특장점, 컨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냥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온 사람들이고 실제 쇼핑 호스트가 방송할 때 앞에 TV 모니터 화면에 현재 콜 현황, 추이 또는 PD가 원하는 바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뉴스 앵커의 스크립터 같은 역할인데 이거를 보면서 본인이 지금은 이런 강조를 해야 될 때 저런 강조를 해야 될 때를
몸에 체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초능력자들입니다. 구단이 연습을 사실 하고 들어오시겠죠. 아무래도 사람인데. 그럼요. 초창기에는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쇼핑 호스트들처럼 방송할 때 보면 예. 이 A4 용지를 접어낸 용지 안에 빽빽하게 스크립트를 나름대로 적어왔습니다. 멘트를. 네, 멘트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중에는 대본 없이도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뭐 우리 가까이에 박아나가 그걸 또 하고 있으니까 실제 어떻게 합니까? 대본 필요합니까? 한두 번 해봅니까? 상품 딱 보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 신들린 사람처럼. 그럼 상품 정보는 좀 필요할.